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슬비 노래를 부르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을 펴주세요. 엄마야. 숭알숭알 쌀이 빼은 그새 주릉주릉 거미줄에 옥두새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 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어서 달빛 새는 창문가에 두라고 보슬보슬 구슬 비는 종일 예쁜 구슬 맺히면서 송송 이번 시간에는 리코더를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으로는요. 첫 번째, 리코더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리코더의 종류, 또 리코더 연주 시의 바른 자세, 끝으로 리코더 곡을 직접 연주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코더의 역사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리코더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까 합니다. 누구나 한 개쯤 가지고 있는 이 리코더는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이 리코더를 잘 불어보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했고 마음 조마조마해가면서 연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항상 있어서 친숙한 악기지만 결코 연주하기에 만만하지 않은, 그리고 음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 리코더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알아볼까요? 이 리코더는 관악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악기랍니다. 처음에는 3개, 4개 정도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앞면에 7개, 뒷면에 하나, 그래서 모두 8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죠.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주로 춤이나 노래의 반주로 이 리코더가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 흔적은 사파나 혹은 벽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는 폭넓게 이 리코더가 사용이 됩니다. 국민 전체가 리코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특히 이 리코더를 영국의 플룻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주 넓게 사용을 했지요.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리코더가 전성기, 그러니까 황금기를 맞습니다. 바흐, 핸델, 텔레만, 비발디 같은 아주 위대한 작곡가들이 이 리코더에 많은 곡을 붙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리코더는 많은 개량을 해서 지금과 똑같은 음색과 음질을 갖게 되죠. 보통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대에는 상아와 같은 아주 값비싼 재질로도 이 리코더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 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이 리코더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연주가 되지 않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리코더는 연주의 붐을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죠. 영국에서 이 리코더가 교육용 악기로 학교에 보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리코더 운동이 점점 학교에서 학교로 번져갔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가서 지금은 이 리코더가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악기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자, 이 리코더의 종류에는 모두 8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합주 때 사용하는 4종류의 리코더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 이렇게 4종류랍니다. 좀 전에 양 선생님께서 리코더의 종류가 8가지인데 그 중에서 합주에는
주로 네 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리코더의 풀네임이라고 하고 전체 이름은 뭐냐면요. 소프라노 리코더입니다. 우리 소프라노 리코더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리코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소프라노 리코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프라노가 있다는 것은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는 거겠네요. 그죠? 이 네 가지를 합주해서 사용하는데요. 네 가지 사용하다가 좀 더 높은 소리가 필요하다. 그럼 소프라니노 리코더를 사용하고요. 더 높은 새소리 같은 게 필요한데 하면 클라인의 소프라니노 리코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가 좀 약한데 좀 더 필요해 하면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 쓰고요. 좀 더 낮은 음을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웅장한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 콘트라베이스 리코더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라노 리코더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악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네요. 그죠? 이 악기의 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음의 음의 높이가, 그러니까 소리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리코더 자체가 소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낮은 소리도 필요하고 또 더 높은 소리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리코더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리코더의 종류를 음역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또 운지법을 봤을 때 리코더를 두 종류로도 나눕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리코더를 구입할 때 독일식인지 바로크식인지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한번 자기 리코더를 한번 보세요. 보면 독일식인지 바로크식인지 뭐 문구점에 가서 어떤 거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서 알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악기를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종류인지를 알고 싶으면 악기의 뒷면을 돌려보면 뒷면에 영어로 G 또는 B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 두 가지가 안 써 있는 악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악기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악기의 그 정면을 봤을 때 이 리코더는 8개의 구멍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멍이 몇 번째 구멍일까요? 이게 8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7번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멍을 우리는 1번이라고 안 하고 0번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 구멍의 번호를 7번이라고 하거든요. 7번, 6번, 5번, 4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넷, 다섯 번째고요. 그 구멍을 봤을 때 4번 구멍이 크고 5번이 작다. 그거 독일식이고요. 4번 구멍이 작고 5번 구멍이 큰 거. 이거 바로크식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은요. 독일식이냐 바로크식이냐에 따라서 운지법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배우지만 좀 더 리코더 어느 정도 왼손이 확립되고 이제 오른손을 배우게 되면 도레미파 할 때 파음정을 배울 때 독일식과 바로크식은 운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리코더 연주 시의 바른 자세를 한번 볼까요? 취구를 너무 깊이 물거나 힘주어 물지 않도록 합니다. 취구가 뭐냐면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그 곳을 취구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어떤 친구는 잘 몰라서 이빨로 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빨 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입술로 이렇게 그냥 대고 있는 겁니다. 힘주지 않고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고요. 예, 그 다음 오른손의 엄지는 리코더를 받치듯이 잡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왼손부터 배울 거거든요. 왼손에 시, 라, 솔 음정 배우고 그 다음에 도, 레 배울 건데요. 왼손부터 배우니까 어떤 친구들은 오른손을 그냥 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오른손이 그 엄지가 악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만 연주하더라도 오른손의 엄지도 반드시 받쳐서 나머지 손가락 가지런히 위에다 올려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 손가락 끝에 볼록한 부분으로 구멍을 막습니다. 리코더의 구멍은 반드시 잘 막혀야 해요. 조금이라도 열리면
음정이 맞지 않거든요. 간혹 어떤 친구들이 너무 힘을 줘서 오히려 너무 힘을 주면 구멍이 또 막혀지지 않고 딴 곳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힘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 전체에 힘을 빼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많은 힘을 주면 그게 손가락까지 전달이 돼서 구멍이 제대로 안 막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겠죠. 또 여기 겨드랑이 있는 부분에 주먹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벌려줍니다. 등과 허리는 곧게 펴니다. 노래 부르듯이 노래도 또 이 리코더 연주하는 것도 숨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을 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잠깐 리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리코더를 불도록 할게요. 리코더는 관이 세 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로 통짜로 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지만 분리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코더를 다 불고 나면 이것을 분리해서 물로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깨끗이 말려서 다시 조립해서 넣어 놓으면 다음 시간에 또 잘 불 수 있겠죠.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어요. 윗관, 가운데관, 아랫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앞면에 7개의 구멍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고요. 그 다음 뒷면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을 우리는 0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0번을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막을 거예요. 지금 한번 자기 리코더로 막아보세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0번 구멍을 막고요. 그 다음 왼손의 검지 두 번째 손가락으로 1번 막고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 중지로 2번 막고 그 다음에 약지로 3번 막고요. 이해됩니까? 선생님 그럼 새끼손가락은요? 새끼손가락은 막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오늘은 이 왼손만 배울 겁니다. 왼손에 그것도 다 안 배우고요. 시, 라, 솔 음정만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4, 5, 6, 7번은 이제 오른손으로 막을 건데요. 왼손에 있는 음정만 배우더라도 오른손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떨청, 라비움이라고 하고요. 라비움을 막아서 침을 뺄 때 식으로 숨을 훅 불어내면 침이 이런 구멍으로 좀 나가죠. 선생님이 차후에 침 빼는 법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숫자를 알려주었어요. 구멍의 번호를 0, 1, 2, 3, 4, 5, 6, 7번이라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계명은 솔, 라, 시 음정이거든요. 솔, 숫자부로 0, 1, 2, 3이래요. 항상 이렇게 리코더를 그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부로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익혀두세요. 왼손에 엄지가 0번이라고 했죠. 0, 1, 2, 3 막아보세요. 솔 음정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들면 0, 1, 2번인데 요거 라 음정. 또 손가락 하나 들면 0, 1번 시 음정입니다. 이렇게 숫자와 개 이름을 연결해서 익혀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끝으로 리코더 곡을 연주해 볼 텐데요. 다음은 무슨 노래일까요? 선생님 악보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숫자보라고 좀 전에 알려주었죠. 한번 여러분이 이 암호를 해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준다면 선생님 여기 솔은 0123이고 라는 012, 시는 01번이라고. 마음 약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정 모르겠는 친구는 01번 선생님 시라고 했지. 요 밑에다 시 쓰고요. 이렇게 해서 개명을 하나씩 써보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기는 그냥 숫자를 봐서 먼저 연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숫자부를 익힐 수 있거든요. 이걸 개명을 여기다 다 적으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정지시키고요. 이 화면을 정지시켜서 01번이 뭐더라 시.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하나하나씩
움직여가면서 불어보세요. 그럼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이에요. 오늘 처음 리코더를 불어봤는데 잘 되던가요? 매일 조금씩 리코더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음질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고운 소리가 나도록 곱게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막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막 크게 불면 크게 부는 대로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아주 따뜻한 바람을, 상냥한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잖아요. 만나서 리코더와 좀 더 친해지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